네, 반갑습니다. 오시 아줌마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검색 광고 그리고 파워 컨텐츠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네이버 쇼핑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쇼핑 광고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 광고와 파워 컨텐츠를 집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이버 광고 관리자 센터에 들어오십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 광고 만들기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자, 광고 만들기에 캠페인 만들기 부분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쇼핑 검색 유형을 체크해 주십니다. 자, 하단에 캠페인 이름을요, 저는 테스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예산, 요거는 제가 앞에서 검색 광고와 파워 컨텐츠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저는 여기서 하루에 10만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옵션 역시도 동일하니까 설명은 스킵하고요. 오늘부터 종일 없이 계속 노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릭, 광고 그룹 이름을요, 저는 수분크림이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쇼핑몰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쇼핑몰이 없으시다고 한다면은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셔서 우선 여러분들이 네이버 쇼핑에 입점이 됐는지, 입점이 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네이버 쇼핑 입점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입점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입점이 되어야만 쇼핑 검색 광고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이버 쇼핑 입점 신청은 누르셔간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또 광고와는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쇼핑에 입점이 되셨다고 한다면은 네이버 쇼핑 인증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동의 후 인증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쇼핑 파트너존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고 인증을 누르시면은 완료됩니다. 그리고 쇼핑 파트너존 아이디는 이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는 이미 인증을 한 사이트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입찰가는 50원, 앞에 검색 광고와 파워 컨텐츠는 70원부터인데요. 얘는 50원부터 가능합니다. 하루 예산, 저는 10만원 중에 제한 없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캠페인에서 10만원 걸었으니까 10만원에서 난 마음껏 쓰겠다, 뭐 이 뜻이겠죠. 고급 옵션, 매체 유형인데요. PC 모바일 가능하고요. 토합 검색, 네이버 쇼핑, PC 모바일 노출이 될 거냐? 여기 제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모든 매체에 넣어 주십니다. 뭐 PC 모바일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따로 만드시는 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PC 모바일 전체를 광고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요일 시간대 동일하니까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입찰 가중치, 이거 역시도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계속하기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쇼핑몰명, 쇼핑몰 아이디 그 URL이 노출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저는 상품명에 크림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검색하기를 눌러주시면은 크림이 들어가는 등록된 상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도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서 제가 원하는 상품들을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상품들을 선택하셨다면 하단에 광고 만들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내 쇼핑몰의 상품들이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장 소재라는 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확장 소재를 누르시고 새 확장 소재 등록을 누르시면요. 네이버 톡톡은 뭐 톡톡이 연결되는 거고요. 추가 홍보 문구라고 해서 제가 여기 써볼게요. 대략 이렇게 되는 건데요. 1번이 제일 눈에 띄겠죠. 그래서 1번 해주시고요. 고급 옵션이 있습니다. 확장 소재 고급 옵션은 검색 광고 설명을 할 때 같이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은 닫기. 문구 1번이 10자가 넘었군요. 그래서 10자로 맞춰줄게요. 그 다음에 저장 후 닫기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근데 뭐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검색 광고와 파워 컨텐츠를 집행하실 때는 여러분이 키워드를 정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한 거에는 키워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네이버에서 알아서 뽑아주거든요. 그 뽑아준 키워드를 어디서 확인하느냐? 바로 제외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제 소재 검토가 끝나게 되고 실제로 광고가 노출이 되면 이 제외 키워드에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외 키워드 추가 이렇게 눌러보면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광고가 집행이 되면 키워드가 노출이 될 겁니다. 제외 키워드를 눌러보았습니다. 자, 실제 제외하고 있는 키워드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자, 나는 어떤 키워드가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내가 원치 않는 키워드가 있으면 빼겠다. 그럼 제외 키워드 추가 눌러보시면은 여기 실제로 관련된 키워드들이 쭉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 중에 나는 밤이 싫다, 그 다음에 신상 립이 싫다 라고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그리고 저장 후 닫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 광고들은 검색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들은 광고가 집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때는 꼭 제외 키워드에서 제외 키워드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원치 않는 키워드가 있다면 삭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순위 조정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품 누르시고요. 선택한 소재 관리에서 입찰가 변경, 그 다음에 제가 자주 가는 곳 있죠. 선택한 소재 입찰가를 어디로 갈 거냐 이렇게 정하시고 변경사항 확인 누르신 다음에 금액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변경 누르시면 실제 광고의 순위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건 어떤 키워드가 광고에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키워드는 무엇인지 빼고요. 그리고 입찰 순위 조정하시는 것, 이것만 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쇼핑 광고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시 아줌마입니다. 제가 네이버에 검색 광고, 파워 컨텐츠, 쇼핑 광고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캠페인이랑 광고 그룹 그리고 광고 소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오늘은 이 부분만 떼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네이버 광고에서 캠페인과 광고 그룹 그리고 광고 소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머리에 두셔야 됩니다. 물론 서울을 가려면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야 되고 뭐 아무 데나 가서 서울만 가면 되지만 약간 더 편하게 가려면 지름길이 있잖아요. 네이버 광고는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의 광고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고를 잘 구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캠페인이랑 광고 그룹이랑 광고 소재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잘 구성한다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제가 초보자의 관점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캠페인이 가장 큰 그룹이고요. 캠페인 안에 필요에 의해서 광고 그룹들을 만듭니다. 지금 저는 3개를 만들었고요. 그 안에, 즉 광고 그룹 안에 문구와 키워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URL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광고 소재가 모여서 광고 문구, 키워드, URL이 모여서 광고 그룹을 이루고요. 광고 그룹이 모여서 캠페인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하실 때 원래는 캠페인 먼저 만들고 광고 그룹 만들고 그 다음에 광고 소재들을 만들고 이렇게 검색 광고 만들 때는 이런 순서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기획을 하실 때, 즉 네이버 검색 광고를 어떻게 구성을 할까를 보실 때는 거꾸로 하시는 겁니다. 즉 키워드와 URL과 문구, 즉 광고 소재를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그리고 이 광고 소재를 모아서 어떻게 광고 그룹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 광고 그룹들이 모여서 어떤 캠페인을 구성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물론 앞에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텍스트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캠페인인 것은 자, 캠페인이라는 것은 어떤 광고를 할 것인지, 뭐 예를 들면 파워링크, 파워 컨텐츠, 네이버 쇼핑 광고, 얼마의 기간 동안 광고를 노출시킬 건지 정할 수 있고요. 얼마 예산을 쓸 수 있을 것인지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그룹입니다. 이제 광고 그룹, 광고할 URL, 기본 입찰가, 캠페인에서 정한 예산 중에 얼마 쓸 것인가를 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옵션 중에는 이 광고를 어떤 곳에 노출시킨지, PC에서만 노출시킬 것인지, 모바일에서만 노출시킬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노출시킬 것인지, 어떤 요일,
어떤 시간대에 노출시킬 수 있을 것인지, 광고를 어떻게 어떤 곳에 노출시킬지를 정할 수 있는 것이 광고 그룹입니다. 캠페인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수정이 가능한 거죠. 이제 광고 소재인데요. 광고 소재는 광고를 집행할 키워드를 선정할 수 있고요. 키워드와 함께 노출될 문구를 정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광고 클릭 시에 고객에게 보여주는 랜딩 페이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 소재라고 해서요. 뭐 전화, 예약, 이미지, 가격표 등등등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최근의 확장 소재.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굉장히 좋은 소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광고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앞에서 이론을 한번 다뤄봤고요. 실제 광고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는 뭐 쇼핑몰이고요. 여기 파는 제품들을 보니까 클렌징, 토너, 세럼, 크릭, 마스크팩, 립케어, 미스트, 바디케어 이렇게 8개의 제품을 판매합니다. 어떤 머릿속에는 8개의 캠페인을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거꾸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즉 광고 소재부터 하나씩 들어갈 건데요. 한번 볼게요. 저는 8개의 카테고리 중에 클렌징이라는 카테고리를 택했습니다. 현재 클렌징에는 5개의 제품이 있네요. 그리고 제품 페이지가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즉 카테고리 안에 5개의 제품이 있고요. 그 중에 한 제품을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꾸며보시는 게 초보자에게는 가장 쉽습니다. 우선 고객이 구매하는 페이지를 생각해 봅시다. 고객은 어디서 구매를 할까요? 바로 제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에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제품이 맞는지를 바로 화면과 같이 이 상세 페이지에서 보는 거죠. 가격은 맞는지, 디자인이 이쁜지, 성분은 좋은지. 오케이, 난 여기 사야겠다 라고 하고 클릭을 하는 거죠. 요 주소 기억을 해주세요. 요 주소를 기반으로 문구와 키워드를 저희는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클렌징 밤이라는 걸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광고 제목은 촉촉한 과일 어쩌고저쩌고, 광고 문구 역시 적어놨고요. 그리고 광고 URL,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는 뭘까요? 이 제품을 다루고 있는 클렌징 밤, 클렌징 밤 추천, 저자 후 클렌징 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광고 그룹은 오로지 클렌징 밤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꾸며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고 그룹, 즉 클렌징에 대한 광고 그룹에 들어가는 문구와 키워드를 저희는 세팅을 했고요. 오로지 클렌징 밤에 대한 내용만 다루었다는 거. 클렌징 카테고리에서는 총 5개의 제품을 판매하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광고 그룹이 5개가 들어가겠죠. 클렌징 밤 관련돼서, 그리고 블루베리 클렌징 관련돼서, 석류 클렌징 관련돼서, 감귤 클렌징 관련돼서, 청포도 클렌징 관련돼서, 즉 5개의 광고 그룹이 만들어지고요. 이 광고 그룹들이 묶여서 캠페인이 하나 구성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 그룹 2번 같은 경우에는 블루베리 클렌징 폼에 대한 광고 문구와 광고 URL과 키워드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광고 그룹 3번 같은 경우에는 석류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광고 URL, 광고 문구, 광고 키워드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클렌징에 대한 캠페인 구성이 1단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다 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대표성을 띠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블루베리 클렌징, 석류 클렌징, 감귤 클렌징, 얘네들은 다 대표성을 띠는 키워드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클렌징이라는 키워드로 엮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렌징을 검색해서 고객이 블루베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석류를 선택할 수도 있고, 감귤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클렌징, 클렌징 추천, 클렌징 인생템, 요런 한 개의 제품이 아니라 클렌징 카테고리 전체를 다루는 요런 키워드의 경우는요, 광고할 URL이 각각의 제품 주소가 아니라 이 클렌징이라는 카테고리 주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각각에 대한 제품 5개 광고를 만들었잖아요. 그거 만들고 그리고 클렌징을 전체를 다루는 요런 광고 그룹 하나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봤습니다. 광고 제목 이렇게 적고요. 광고 문구 이렇게 적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클렌징 전체를 다루는 텍스트들을 적었습니다. 광고 URL도요. 앞에와 차이점은 앞에는 각각의 제품의 URL을 다뤘다고 한다면 여기는 클렌징이라는 카테고리의 주소들을 다룬다는 점. 그리고 키워드 역시도 대표성을 띠는 클렌징, 클렌징 추천, 클렌징 인생템 등을 담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광고 그룹 6개가 만들어집니다. 제품은 5개인데 대표성을 띈 광고 그룹까지 해서 총 6개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하면 광고 그룹은 대충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요. 고객이 볼 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 홈페이지의 주소부터 시작을 해서 광고 소재를 정하고 광고 소재를 모아서 광고 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개의 광고 그룹을 캠페인으로 묶기만 하면은 끝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캠페인과 광고 그룹의 옵션들을 정하게 됩니다. 예상 비용, 노출 기간, 노출 지역, 시간 뭐 등등등을 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특별한 이벤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크리스마스 할인해 줄 거거든요. 할인을 해주고 이때는 맨날 있는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위해서 즉 이 이벤트를 위해서 광고 그룹을 별도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벤트 페이지가 따로 존재하고요. 이벤트 페이지가 따로 존재한다는 건 광고를 할 URL이 다르다라는 뜻이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리케어 제품을 할인하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위해서 별도의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화면같이 URL이 별도로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경우에는 맨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립케어 캠페인 안에 앞에서 몇 개 만들었죠? 저희가 6개 만들었잖아요. 그 중에 7개를 하나 만들고 이벤트가 끝나면 꺼주는 겁니다. 필요해서 만들었다 뺐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문구는 이렇게 썼습니다. 크리스마스 어쩌고저쩌고 광고 문구도 어쩌고저쩌고 크리스마스에 어떤 할인하겠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광고 URL도 이벤트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키워드는 크리스마스 이벤트에 맞게 화장품 세일, 크리스마스 세일, 화장품 할인 키워드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 특별 이벤트 광고 그룹은 시간이 지나면 즉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이 이벤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광고 그룹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급 옵션에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필요해서 새로운 광고물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요. 더 큰 이벤트를 한다. 아예 이 캠페인을 벗어나야 될 정도로 독특한 이벤트, 예를 들면 전 상품을 세일을 한다. 이런 경우는 별도로 캠페인을 만들어서 다시 광고를 집행해 주시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겠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 예는 캠페인 자체가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정하실 때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의 광고는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소재를 잘 구성을 해야 광고하기가 쉬워집니다. 추가로 넣었다 뺐다도 쉬워지겠죠. 그래서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그 링크부터 광고 그룹을 만들고 광고 캠페인을 만들고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이벤트와 같은 페이지를 만들었다가 없애고 넣었다가 없애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파워 컨텐츠도 마찬가지고요. 파워 컨텐츠는 블로그 글이 필요하다는 거 이거 빼고는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별도의 요청에 의해서 한번 캠페인과 광고 그룹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는데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